병원 복되는 짙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불안한 공기가 감돌았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박서연은 낡은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발을 동동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밤샘 울음으로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듯한 강렬한 모성애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전부인 7살 아들 김민주는 응급실 침대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민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지금 당장 복잡하고 값비싼 수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웠다. 서연은 싱글맘이었다. 그녀의 통장 장원은 바닥을 드러냈고 모든 문은 그녀에게 굳게 닫힌 듯했다. 어머니 민준이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수술비는 최소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1억 원이라니. 그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모든 곳에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의사에게 애원했다. 선생님 제발 저희 민준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짓이든 다 할게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의사는 차가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저희도 마음이 아프지만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절망감이 서연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흐느꼈다. 이대로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어떤 방법이든 민준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녀는 병원 복도를 헤매다 우연히 한 포스터를 보았다. 이재혁 회장 자선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 만찬. 이재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성공한 억만장자였다. 그는 에이펙스 그룹의 회장이자 거대한 자선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냉철하고 차가운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는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다. 서연은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 만찬 회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이재혁 회장에게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다. 만찬 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최고급 의상으로 치장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서연은 낡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사람들 속에 섞여 이재혁 회장을 찾았다. 그는 연회장 중앙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완벽했고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이재혁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민준을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지탱했다. 그녀는 이재혁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가 연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회장님 제발 저희 아들 민준이를 살려주세요. 민준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회장님만이 저희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무릎 꿇은 서연과 그녀를 내려다보는 이재혁 회장에게로 향했다. 사람들은 서연의 행동에 경악했고 그녀를 비난하는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저 여자 뭐야? 재혁 회장님한테 감히 저런 짓을 해. 추잡하게 돈을 구걸하네. 재혁 회장님이 저런 여자에게 흔들릴 리가 없지. 이재혁은 서연의 행동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그의 비서가 서연을 끌어내려 했다. 이봐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께 무리한 짓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재혁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회장님, 제발 저희 아들을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제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그녀의 눈빛은 민준을 향한 사랑과 함께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강렬한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재혁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서연의 눈동자에 닿는 순간 알 수 없는 미세한 흔들림을 보였다. 그는 서연의 눈에서 과거 자신이 잃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었다. 그는 서연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삶을 뒤흔들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이재혁은 그의 비서에게 손짓하여 서연을 놓아주게 했다. 그리고 그는 서연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의 아들을 살릴 방법은 있습니다. 이재혁은 서연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의 차가웠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최고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웅장한 공간이었다. 서연은 난생 처음 마주하는 화려한 풍경에 압도되었지만 민준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신을 차렸다. 이재혁은 서연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박서연 씨, 당신 아들의 병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제안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조건이요. 어떤 조건이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발 저희 민준이만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이재혁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곧 중요한 파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나의 가족과 과거의 인연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파티에서 나의 가짜 여자친구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완벽하게 나의 연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연기력은 당신 아들의 생명과 직결될 것입니다. 서연은 이재혁의 제안에 경악했다. 가짜 여자친구라니. 그녀는 그의 제안이 황당했지만 동시에 민준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자존심과 민준의 생명. 두 가지 저울 위에서 그녀는 결국 민준을 선택했다. 좋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속이지 마세요. 제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재혁은 서연의 결심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당신 아들의 수술은 즉시 진행될 것이고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티가 끝난 후 나는 당신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의 수술은 즉시 진행되었다.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고 서연은 민준의 곁을 지키며 불안한 마음으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민준은 아직 어렸지만 그의 작은 몸은 강인하게 수술을 견뎌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서연은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재혁에게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의 제안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왜 그는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일까? 단순히 과거의 인연에게 과시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터였다. 파티가 다가오자 이재혁은 서연을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소개하며 파티 준비를 지시했다. 그의 비서실장은 서연의 수수한 외모를 보고 태민의 선택에 의아해했지만 회장의 지시이기에 군말 없이 따랐다. 이재혁은 서연에게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를 고르게 하고 기본적인 에티켓과 대화법을 가르치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연이 그저 보통의 여자처럼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서연의 진정한 가치를 간과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재혁의 지시를 군말 없이 따랐다. 그녀는 비서실장과 함께 최고급 명품 거리로 향했다. 비서실장은 서연에게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들을 보여주며 이 정도는 입어줘야 회장님 체면이 서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선택했다. 그녀는 드레스의 소재와 재단에 집중했고 그녀의 섬세한 안목은 비서실장마저 놀라게 했다. 서연은 드레스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직접 디자인했고 비서실장은 그녀의 뛰어난 감각에 감탄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는 서연의 수수한 외모에 실망한 듯 보였다. 그들은 서연을 평범한 여자로 치부하며 대충 꾸미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형과 피부톤에 맞는 화장법을 제시했고 머리 모양도 스스로 결정했다. 그녀의 지시를 따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연의 얼굴에서 숨겨져 있던 아름다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신비로워졌다. 이재혁은 서연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서연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인으로 변모한 그녀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의 미소는 자연스러웠다. 이재혁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서연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아우라의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전 연인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서연은 민준이 무사히 수술을 마친 것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이재혁과의 가짜 여자친구 계약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재혁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어떤 슬픔과 고독을 느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재혁의 과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이 파티에서 이재혁의 과거를 파헤치고 자신의 아들을 살려준 그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재혁은 박서연의 놀라운 변신에 감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감춰진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파티에 참석한 자신의 가족과 옛 지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들은 그의 약혼녀가 죽은 후 그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차갑게 변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재혁은 서연이 자신의 가짜 여자친구 역할에 충실하여 그들의 궁금증을 잠재워 주기를 바랐다. 파티가 시작되자 이재혁은 서연과 함께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서연은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미소는 자연스러웠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이재혁은 서연의 완벽한 모습에 만족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독을 읽었다. 그는 자신이 파티를 위해 서연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죄책감을 느꼈다. 세상에 저 여자는 누구지? 재혁 씨 옆에 저런 여자가 있었다니. 재혁 씨가 드디어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 같네.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이재혁은 사람들의 반응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과거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서연은 그의 복수를 위한 도구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존재는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연회장 중앙에는 이재혁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그의 고모이자 에이펙스 그룹의 실세인 이정희 여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재혁과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재혁이 자신의 약혼녀가 죽은 후 폐쇄적으로 변한 것을 못마땅해 했고 그가 빨리 결혼하여 후계자를 낳기를 바랐다. 이정희 여사의 옆에는 이재혁의 사촌 동생이자 그와 에이펙스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이태성이 서 있었다. 태성은 겉으로는 온화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야망과 함께 이재혁을 향한 질투심이 가득했다. 이정희 여사가 이재혁과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재혁아, 이분은 누구시니 네가 이런 파티에 여인을 데려온 것은 처음 보는구나.
이재혁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모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은 박서연 씨입니다. 제 여자친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은 이정희 여사를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정희 여사는 서연의 기품 있는 모습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차가운 시선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재혁이 내 취향이 많이 변했구나. 그런데 박서연 씨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제가 아는 재계 인사 중에는 박서연이라는 이름은 없는데. 이정희 여사는 서연의 배경을 캐물으려 했다. 서연은 이정희 여사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텐데요. 서연은 이재혁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재혁은 서연의 당돌함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말을 지지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이태성이 서연에게 다가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박서연 씨 미인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당돌한 분일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재혁이 형의 재산을 보고 온 것은 아니고요. 재혁이 형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자에게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감히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태성은 서연에게 노골적으로 조롱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재혁을 향한 질투심과 함께 서연을 얕잡아 보는 듯한 태도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태성의 조롱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성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태성 씨, 저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재혁 회장님과의 관계는 저희 둘만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죠. 세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태성은 서연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매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쾌함을 느꼈다. 이재혁은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감탄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가짜 여자친구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건드리는 이태성에게 맞서 싸우는 것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서연의 눈빛 속에서 과거 자신이 잃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이재혁은 서연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과거 한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후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진실을 밝힐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가족들, 특히 고모 이정희 여사는 그에게 빨리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강요했다. 이재혁은 그들의 강요에 지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켰다. 그는 서연에게 이 파티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고 말했다. 서연은 이재혁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이재혁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고독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건넸다. 회장님,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옆에 있을 거예요. 서연의 따뜻한 위로에 이재혁의 눈빛에 미세한 흔들림이 생겼다. 그는 서연에게서 알 수 없는 위로와 함께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을 느꼈다. 그때 연 회장 한쪽에서 박진우가 이재혁의 뒤를 캐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재혁의 과거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며 무언가를 캐묻고 있었다. 서연은 박진우의 수상한 행동에 주목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이재혁의 과거 사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서연은 이재혁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재혁은 박진우가 그저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의 직감은 박진우가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이재혁의 진정한 과거를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다. 이재혁은 박서연과 함께 파티에 참석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박진우가 자신의 과거를 캐고 있다는 서연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연 회장은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이재혁과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 서연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수아는 연 회장 중앙에서 박진우의 팔짱을 끼고 서연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심과 함께 태민을 향한 알 수 없는 승리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태민이 여전히 자신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연 회장 한쪽 구석에서 한 남자가 이재혁과 서연을 향해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최성원. 그는 이재혁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이자 에이펙스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이재혁과 치열하게 다투는 인물이었다. 성원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온화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냉혹한 야망과 잔혹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과거 이재혁의 약혼녀가 죽은 사고와도 미묘하게 얽혀 있었다. 재혁아, 오랜만이구나. 네가 드디어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 정말 축하한다. 성원은 이재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그 속에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 말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지? 재혁이 형수님과는 많이 다른데. 성원은 이재혁의 약혼녀를 언급하며 그의 과거를 들추려 했다. 이재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성원의 비열함에 분노했지만 파티장이기에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소개할게. 이쪽은 박서연 씨야. 그리고 성원 네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이재혁은 차갑게 말했다. 서연은 성원의 비열함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성원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최성원 씨는 소문대로 언행이 가볍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담겨 있었다. 성원은 서연의 당돌함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었다. 하하, 재혁이 형의 새로운 여자친구는 꽤나 당돌하군. 그런데 박서연 씨, 혹시 재혁이 형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나? 그가 왜 그렇게 차가운 남자가 되었는지 말이야. 그의 약혼녀가 왜 죽었는지도. 성원의 말에 이재혁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서연은 성원의 비열함에 분노했지만 그녀는 이재혁을 보호하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성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최성원 씨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죠. 당신이 아무리 과거를 들춰내려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성원은 서연의 방역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었다. 그는 민서가 과거 이재혁의 약혼녀가 죽은 사고와 관련된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하하, 과연 그럴까? 재혁이 형의 약혼녀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어쩌면 이 자리에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 성원의 말은 은근슬쩍 서연의 과거를 건드리는 듯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성원의 말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성원은 서연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과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성원은 이재혁의 비서실장에게 은밀히 지시하여 서연의 신분을 조사하도록 했다. 그는 서연의 과거를 파헤쳐 그녀를 이용하려 했다. 이재혁은 성원의 비열함에 분노했지만 그가 서연에게까지 손을 뻗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서연 씨, 신경 쓰지 마. 저런 자는 원래 저렇게 비열한 짓만 골라 하는 자야. 하지만 서연은 이재혁의 말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성원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이 자리에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연 회장 안을 조용히 살폈다. 그녀의 눈은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그녀는 연 회장 한쪽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 이재혁의 전 약혼녀 이수아의 약혼자였다. 진우는 이재혁의 과거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며 무언가를 캐묻고 있었다. 서연은 진우의 수상한 행동에 주목했다. 그녀는 진우가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재혁의 과거 사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서연은 이재혁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회장님 박진우 씨가 당신의 과거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뭔가 수상해요. 이재혁은 서연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자는 원래 나를 견제하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하는 자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서연의 직감은 박진우가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이재혁의 진정한 과거를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다. 그때 민주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의 병실에는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고 최고의 의료진이 그를 보살피고 있었다. 민주는 파티에 참석한 엄마의 모습이 담긴 뉴스를 보았다. 엄마는 이재혁 회장님 옆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민주는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작은 마음속에는 엄마의 행복과 함께 자신들을 위협하는 어떤 어둠의 그림자에 대한 강렬한 경계심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엄마를 지키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박서연은 이재혁의 전 약혼녀 이수아의 약혼자 박진우가 이재혁의 과거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박진우가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재혁의 약혼녀 사망 사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서연은 이재혁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이재혁은 여전히 박진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파티가 무르익을수록 최성원과 박진우는 이재혁과 서연을 향한 견제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성원은 이재혁의 사업적 약점을 들춰내려 했고 진우는 이재혁의 과거 사고에 대한 소문들을 흘리며 그를 흔들려 했다. 연 회장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는 치열한 권력 싸움과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혀 있었다. 서연은 이재혁의 곁에서 그의 가짜 여자친구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박진우의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연의 예민한 감각은 그의 대화 속에서 사고 보고서, 조작, 덮어라 같은 단어들을 감지했다.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 박진우는 이재혁 약혼녀 사망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거나 혹은 그 사고를 조작한 인물과 관련이 있었다. 서연은 이재혁에게 박진우의 수상한 통화 내용을 알렸다. 이재혁은 서연의 예리함에 놀랐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듯했다. 박서연 씨, 당신은 너무 예민한 것 아닙니까? 박진우는 그저 저를 견제하려는 것뿐일 겁니다. 서연은 이재혁의 답답함에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직접 증거를 찾아 이재혁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하여 박진우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서연의 요청에 따라 박진우의 과거와 현재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이강우 아저씨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서연아 박진우는 이재혁 회장 약혼녀 사망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은 그곳에 없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즉 미래그룹의 박성진 회장은 그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썼다는 정황이 포착됐어.
서연은 이강우 아저씨의 말에 경악했다. 박진우가 이재혁의 약혼녀 사망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를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니.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성철 회장이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이용하여 이강철 회장의 기억을 조작했던 것처럼 박성진 회장은 박진우의 죄를 덮기 위해 이재혁의 약혼녀 사망사고를 은폐했던 것이다. 그리고 최성원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이재혁을 협박했던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이재혁에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재혁은 서연의 말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박진우와 최성진의 음모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이재혁은 박진우와 최성원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혁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 씨, 당신은 대체 누구죠?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까? 이재혁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갈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이재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회장님, 저는 박서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박진우와 최성원 그리고 당신의 가족에게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가족도 당신의 약혼녀처럼 그들의 탐욕 때문에 희생되었으니까요. 서연은 자신의 과거와 최은서의 딸이라는 진정한 정체를 이재혁에게 어렴풋이 암시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함께 강렬한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이재혁은 서연의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의 과거와 자신의 과거가 얽혀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서연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을 느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동반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때 민주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는 엄마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강인하게 수술을 견뎌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민주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의 소식을 감지하려 애썼다. 그는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이재혁 회장님과 관련된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지했다. 민주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이재혁은 최성원과 박진우를 파멸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비전테크의 모든 자원과 인맥을 동원하여 그들의 사업 비리와 과거 범죄들을 낱낱이 파헤치려 했다. 서연은 이재혁의 옆에서 그의 조력자가 되어 모든 계획을 지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이재혁을 도왔고 이재혁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들은 최성원과 박진우가 과거 이재혁의 약혼녀 사망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했던 사고 보고서와 증거인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이 증거는 그들의 숨겨진 아지트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민준과 서연은 이제 함께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대결을 준비해야 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재혁은 박서연의 도움으로 자신의 약혼녀 사망사고의 진실을 알게 되자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최성원과 박진우가 사고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으며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재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성원과 박진우를 파멸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서연은 이재혁의 옆에서 그의 조력자가 되어 모든 계획을 지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이재혁을 도왔고 이재혁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들은 최성원의 숨겨진 아지트를 찾아내기 위해 그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재정 내역을 추적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과거 형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최성원이 과거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최성원은 바이오제네틱스라는 비밀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회사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맞춤형 생명체를 만들려는 끔찍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실험은 이재혁의 약혼녀 사망사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서연의 가족이 희생된 화재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성철 회장이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했다면 최성원은 바이오 제네틱스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조작하려 한 거야. 이강우 아저씨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악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해. 민서와 이재혁은 최성원의 바이오 제네틱스 연구실이 그의 개인 별장 지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별장이었지만 지하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중무장한 사병들로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었다. 최성원은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숨기고 바이오 제네틱스 기술을 완성하여 세상을 지배하려 했다. 이재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성원의 별장 지하 연구실에 침투하여 바이오 제네틱스의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민서는 이재혁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이재혁의 눈빛에서 강렬한 의지를 읽었다. 이건 나의 복수이자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일이야. 내가 직접 해야 해. 이재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서는 이재혁의 결심을 존중했다. 그녀는 이재혁의 침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비전테크의 모든 기술력을 동원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이재혁에게 침투 기술과 위기 대처 요령을 가르쳤다. 이재혁은 뛰어난 학습 능력과 타고난 본능으로 모든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작전 당일 밤 이재혁은 민서와 이강우 아저씨의 지원을 받으며 최성원의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재혁은 최첨단 침투 장비를 착용하고 그림자처럼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지하 연구실로 향했다. 지하 연구실 문은 육중한 강철문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문 앞에는 레이저 센서와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잠금 장치는 홍채 인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다. 이재혁은 민서의 도움을 받아 센서들을 피하고 최성원의 홍채 정보를 해킹하여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 했다. 하지만 최성원은 보안 시스템을 수시로 업데이트했고 그의 홍채 정보는 이중 암호화되어 있었다. 민서는 해독에 어려움을 겪었다. 젠장 최성원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서 해독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민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재혁의 귀에 들려왔다. 그때 이재혁은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그는 홍채 인식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스템의 한쪽 구석에 미세하게 금이 간 부분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외부 충격으로 인해 생긴 금처럼 보였다. 이재혁은 자신의 머리핀을 꺼내 금이 간 부분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지지직 나는 소리와 함께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오작동을 일으켰다. 지금입니다. 회장님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마비됐어요. 민서가 소리쳤다. 이재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홍채 인식 시스템에 자신의 눈을 갖다 댔다. 시스템은 최성원의 홍채로 착각하고 삐빅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육중한 강철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재혁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연구실 안에 가득 쌓여있는 바이오 제네틱스의 연구 자료들과 함께 비윤리적인 실험에 사용된 생체 강화 장치들을 발견했다. 그는 모든 증거들을 서둘러 자신의 가방에 담았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최성원의 경비원들에게 포착되었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사방에서 경비원들이 몰려왔다. 침입자다, 당장 제압해. 경비원들의 거친 목소리가 지하 연구실에 울려 퍼졌다. 이재혁은 포위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다. 이재혁은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는 용감하게 저항하며 증거가 담긴 가방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다. 그는 훈련받은 격투 기술을 발휘하여 경비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위기에 처했다. 그때 민서는 지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성원의 별장 전체의 전자기기에 과부하를 걸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별장 전체의 전기가 끊기고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경비원들은 당황했고 이재혁은 그 틈을 타 연구실 밖으로 도망쳤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별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가까스로 민서가 기다리고 있는 차량에 몸을 실었다. 성공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재혁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최성원은 자신의 별장에 전기가 끊기고 연구실이 털렸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민서와 이재혁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박서연, 이재혁,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반드시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최성원의 광기 어린 외침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이재혁은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제는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최성원의 모든 죄를 밝혀낼 때였다. 이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재혁은 최성원의 비밀 연구실에서 탈출하여 민서가 기다리는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최성원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성공했습니다. 민서 씨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재혁은 숨을 헐떡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는 이재혁의 무사 귀환에 안도하며 그를 맞았다. 그들은 확보한 증거들을 즉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USB에 담긴 데이터 서류, 그리고 최성원이 언급했던 바이오제네틱스의 상세한 연구 기록까지. 모든 증거는 최성원의 추악한 범죄와 그가 속한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바이오제네틱스 기술을 이용한 인간 유전자 조작, 맞춤형 생명체를 만들려는 끔찍한 실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저지른 살인과 증거인멸까지. 민서는 증거들을 보며 분노와 함께 전율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에요. 이건 인류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예요. 최성원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유전자를 짓밟았어요. 민서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해요. 제 가족과 이재혁 회장님의 약혼녀,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최성원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이재혁은 민서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성원과 그의 부패 네트워크를 파멸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서와 이재혁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모든 계획을 지원했다. 그는 과거 형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최성원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이성철 회장은 감옥에서 민서와 이재혁의 행동을 지켜보며 광기 어린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복수심에 불타올랐지만 이미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는 민서와 이재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복수심을 잠재울 수 없었다. 이성철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민서와 이재혁을 향한 마지막 공격을 지시했다. 민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최성원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모든 윤리를 걸고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 그녀는 박준혁의 죽음을 잊지 않았다. 민서는 강태민에게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줄 것을 부탁했다. 강태민은 민서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갑시다. 당신이 밝히려는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니까요. 기자회견 당일 연회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민서의 얼굴에 드리워진 슬픔과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민서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최성원의 추악한 범죄와 바이오제네틱스의 모든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민서는 기자회견장에서 최성원의 모든 비리 증거를 공개했다. 바이오제네틱스 기술을 이용한 인간 유전자 조작 기록, 맞춤형 생명체를 만들려던 잔혹한 실험 보고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저지른 살인과 증거인멸에 대한 상세한 증거들까지. 특히 이재혁의 약혼녀 사망사고가 최성원의 비윤리적인 실험과 이성철 회장의 음모 때문에 벌어진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진실이 밝혀지자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서는 자신의 가족의 비극과 이재혁 약혼녀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연회장 바닥에서 희미한 틱 소리가 들려왔다. 이강우 아저씨가 미리 설치해둔 폭탄 감지기가 작동한 것이었다. 이강우 아저씨는 즉시 민서에게 폭탄이 설치되었다고 알렸다. 민서야, 폭탄이다. 당장 대피해. 이강우 아저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민서의 귀에 들려왔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향했다. 민서는 당황했지만 그녀는 단상 위에서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움켜쥐었다. 모두 대피하세요, 빨리. 민서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이재혁은 민서에게 달려가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면서도 민서를 데리고 연 회장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폭탄은 연 회장 출구 쪽에 설치되어 있었다. 출구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폭탄이 그쪽에 있어요. 민서가 소리쳤다. 민서와 이재혁은 연 회장 안쪽에 고립되었다. 폭탄의 타이머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이성철 회장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쳐 민서와 이재혁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민서가 증거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민서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요원들과 맞섰다. 그녀는 훈련받은 격투 기술을 발휘하여 요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이재혁도 민서의 옆에서 요원들을 막아섰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행동은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폭탄의 타이머는 이제 10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서와 이재혁은 절망에 빠졌지만 그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민서는 이성철 회장과 최성원의 모든 죄를 밝혀내고 자신의 가족과 이재혁 약혼녀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민서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마이크를 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움켜쥐고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이성철, 최성원, 당신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당신들의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거짓말을 모두 폭로할 거야. 민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하늘로 던졌다. USB와 서류들은 연 회장 바닥에 흩뿌려졌다. 광괭음과 함께 연 회장이 폭발했다. 민서와 이재혁은 폭발의 충격에 몸을 날렸다. 그들의 몸은 파편에 휩싸였다. 이성철 회장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폭발 직전 이강우 아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수부대가 연 회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민서가 던진 증거물들을 확보하고 민서와 이재혁을 구출했다. 민서와 이재혁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진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고급스러운 연 회장은 재계 인사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로 가득했다.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명품 의상들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억대 계약을 논하는 나지막한 목소리들이 뒤섞여 있었다. 강태민은 비전테크의 젊은 최고 경영자 CEO였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 덕분에 비전테크는 불과 몇 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모두의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늘 어떤 고독함이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태민은 자신의 집 서재에서 낡은 청첩장을 들고 있었다. 이수아, 박진우. 그의 전 연인이었던 이수아와 그녀의 약혼자 박진우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수아는 과거 태민의 모든 것이었고 그의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태민이 가진 모든 것을 탐했으며 결국 태민을 버리고 재벌 2세인 박진우에게로 떠났다.
그들의 결혼 기념 파티에 자신을 초대한 것은 분명 그들을 향한 태민의 미련을 비웃고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터였다. 박진우는 미래그룹의 후계자로 비전테크와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의 수장이었다. 태민은 청첩장을 손에 쥐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수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 없이도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파티에 혼자 가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 가짜 여자친구가 필요했다. 김비서 파티에 동행할 사람을 물색해. 태민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김비서는 태민의 지시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지시는 늘 그랬듯 절대적이었다. 며칠 후 태민은 우연히 들른 작은 동네 카페에서 한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머리를 질끈 묶고 앞치마를 두른 채 주문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세아.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고 깊었다. 마치 그 속에 어떤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녀는 여리여리한 외모와는 달리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응대했다. 그녀는 손님들의 주문을 정확히 기억했고 그들의 작은 취향까지 놓치지 않았다. 태민은 세아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녀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아우라가 태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태민의 오랜 편견을 깨는 듯했다. 그는 세아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을 건넸다. 김세아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세아는 태민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태민은 세아에게 자신의 상황과 가짜 여자친구 제안을 설명했다. 그는 파티에 자신과 동행하여 그의 전 연인에게 자신을 과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세아에게 거액의 보수를 제안했다. 세아는 태민의 말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태민의 제안이 황당했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어떤 절박함을 읽었다. 세아는 과거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현재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제안이 자신의 상황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강태민 씨.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세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태민은 세아의 반응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줄 알았지만 조건을 제시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조건이요. 세아는 태민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당신의 가짜 여자친구 역할에 충실할 겁니다. 하지만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당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면 언제든 제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든 저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자존심과 품위가 담겨 있었다. 태민은 세아의 당돌함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단순한 아르바이트생 이상의 어떤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김세아 씨.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티 준비를 시작해야겠군요. 태민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세아의 숨겨진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김세아는 강태민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민이 제시한 거액의 보수와 함께 그가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세아는 겉으로는 평범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그녀의 과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복잡했다.
그녀는 한때 명망 있는 예술학교를 졸업하고 촉망받는 패션 디자이너였지만 몇 년 전 갑작스러운 가족의 비극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그림자처럼 숨어 살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전 연인 이수아, 그리고 박진우와 얽힌 어떤 비밀스러운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태민은 세아를 자신의 비서 김 비서에게 소개했다. 김 비서는 세아의 수수한 외모를 보고 태민의 선택에 의아해했지만 태민의 지시이기에 군말 없이 따랐다. 태민은 세아에게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를 고르게 하고 기본적인 에티켓과 대화법을 가르치라고 지시했다. 그는 세아가 그저 보통의 여자처럼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세아의 진정한 가치를 간과하고 있었다. 세아는 태민의 지시를 군말 없이 따랐다. 그녀는 김 비서와 함께 최고급 명품 거리로 향했다. 김 비서는 세아에게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들을 보여주며 이 정도는 입어줘야 회장님 체면이 서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아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선택했다. 그녀는 드레스의 소재와 재단에 집중했고 그녀의 섬세한 안목은 김 비서마저 놀라게 했다. 세아는 드레스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직접 디자인했고 김 비서는 그녀의 뛰어난 감각에 감탄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는 세아의 수수한 외모에 실망한 듯 보였다. 그들은 세아를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치부하며 대충 꾸미려 했다. 하지만 세아는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형과 피부톤에 맞는 화장법을 제시했고 머리 모양도 스스로 결정했다. 그녀의 지시를 따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아의 얼굴에서 숨겨져 있던 아름다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신비로워졌다. 태민은 세아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세아를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인으로 변모한 그녀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의 미소는 자연스러웠다. 태민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세아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아우라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세아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파티 당일 태민은 세아와 함께 연회장으로 향했다. 최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태민은 자신의 옆에 선 세아를 보고 알 수 없는 자신감을 느꼈다. 세아는 완벽했다. 그녀의 드레스는 그녀의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녀의 미소는 주변을 환하게 밝혔다. 연회장 안은 이미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이수아와 박진우는 연회장 중앙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수아는 화려한 보석과 드레스로 치장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등장을 기다리는 듯했다. 태민과 세아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대화가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사람들은 세아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감탄했고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수아와 진우는 태민의 옆에 선 세아를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세아의 완벽한 변신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특히 수아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태민이 겨우 아르바이트생 따위와 함께 올 줄 알았지만 세아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세상에 저 여자는 누구지? 강태민 옆에 저런 여자가 있었다니. 수아 씨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 같은데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태민은 사람들의 반응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에게 복수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하지만 그는 세아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을 읽었다. 세아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듯 고요한 눈빛으로 주변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어떤 아픔을 태민은 어렴풋이 감지했다. 이때 이수아와 박진우가 태민과 세아에게 다가왔다. 수아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태민 씨 축하해주러 와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죠? 처음 뵙는 분인데. 수아는 세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태민은 세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개할게. 이쪽은 김세아 씨야. 내 여자친구지. 수아, 네가 아는 그런 평범한 여자가 아니야. 태민은 수아를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세아는 태민의 말을 듣고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아를 향해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세아입니다. 이수아 씨는 소문대로 아름다우시네요. 세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수아는 세아의 차분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했다. 그녀는 세아를 얕잡아 보려 했지만 세아의 기품 있는 모습은 그녀를 압도했다. 박진우는 세아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탐욕이 서려 있었다. 김세아 씨 미인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기품 있는 분일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어디서 뵙지 않았습니까? 낯이 익은데. 진우는 세아에게 은근슬쩍 접근하려 했다. 세아는 진우의 시선을 피하며 미소 지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요. 아마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세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거절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세아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매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쾌함을 느꼈다. 연 회장은 다시 웅성거렸다. 세아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태민은 세아의 활약에 만족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숨겨진 능력과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세아는 그저 평범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 파티의 주인공들, 즉 이수아와 박진우와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태민의 머리를 스쳤다. 김세아는 강태민의 옆에서 마치 완벽한 인형처럼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파티장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수아와 박진우를 향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과거 최은서라는 이름으로 촉망받던 패션 디자이너였던 세아는 몇 년 전 갑작스러운 화재로 가족과 모든 것을 잃었다. 그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그 배후에는 이수아의 아버지 즉 미래그룹의 회장 이성철과 박진우의 아버지가 얽힌 거대한 비리가 숨겨져 있었다. 세아는 이 파티에 참석한 이유가 단순히 태민의 가짜 여자친구 역할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범들을 찾아내 복수하기 위함이었다. 강태민은 세아의 완벽한 변신에 만족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아우라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세아가 그저 평범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세아 씨, 당신은 놀랍군요.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당신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당신은 누구죠? 태민은 세아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함께 어떤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태민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강태민 씨, 저는 그저 당신의 가짜 여자친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 눈빛은 그저 당신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을 바랄 뿐이죠. 세아는 태민의 질문을 교묘하게 회피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수아는 세아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질투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태민에게서 세아를 떼어내려 애썼다. 태민 씨, 잠깐 나 좀 봐요. 할 얘기가 있어요. 수아는 태민의 팔을 붙잡고 그를 구석으로 끌고 갔다. 박진우는 세아에게 다가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김세아 씨,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그냥 둘 수는 없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그는 세아에게 명함을 건네며 유혹하려 했다. 세아는 진우의 명함을 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제 남자친구 옆에서 이런 행동은 예의가 아니죠, 박진우 씨. 세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우는 세아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매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쾌함을 느꼈다. 그때 수아와 태민의 대화가 세아의 귀에 들려왔다. 수아는 태민에게 자신들이 과거에 얼마나 잘 어울렸는지, 그리고 태민이 아직도 자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태민은 수아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미련이 스쳐 지나갔다. 세아는 태민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태민이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태민의 진심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세아는 이 파티에서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섀도우 코퍼레이션과 이성철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했다. 이강구 아저씨는 과거 그녀의 부모님과 관련된 미제 사건을 조사했던 형사였다. 그는 세아의 가족이 화재로 사망했지만 그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세아에게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아버지, 그리고 미래그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세아는 자신의 모든 기억과 정보를 동원하여 이강우 아저씨에게 자료들을 넘겨주었다. 이강우 아저씨는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아버지는 비전테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그 과정에서 세아의 아버지가 개발했던 퀀텀 암호화 기술을 탈취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세아의 아버지가 기술을 넘기지 않자 화재를 위장하여 그를 살해하고 기술을 빼돌렸던 것이었다. 세아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의 가족이 단순한 화재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성철과 박진우의 아버지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이를 갈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그녀는 태민의 가짜 여자친구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이 파티에서 그들의 죄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세아는 연 회장 안을 조용히 살폈다. 그녀의 눈은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아버지가 연 회장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대화는 작았지만 세아의 예민한 감각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퀀텀 암호화 기술이라는 단어를 감지했다. 세아는 태민에게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아버지가 수상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태민은 세아의 예리함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말을 믿고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태민은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네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이성철 회장은 태민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세아는 태민의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퀀텀 암호화 기술의 탈취 과정, 그리고 세아의 아버지를 제거했던 계획들이 낱낱이 담겨 있었다. 녹음은 성공적이었다. 세아는 녹음 파일을 품에 안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범들을 찾아낸 것이다. 그때 이수아가 태민에게 다가와 세아를 소개시켰다. 세아 씨, 태민 씨의 여자친구라고 했죠. 그런데 왜 저렇게 숨어 다니세요? 혹시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건 아니고요. 수아는 비열하게 비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심과 함께 세아를 향한 알 수 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수아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막 시작될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태민은 김세아가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아버지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옆에 선 이 평범해 보이는 여인이 이렇게 대담하고 지능적일 줄이야. 세아의 행동은 단순한 가짜 여자친구 역할 이상이었다. 태민은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매력과 함께
과거 자신이 보지 못했던 어떤 깊이를 느꼈다. 파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수아와 박진우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세아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고 불쾌해했다. 수아는 세아가 자신의 결혼기념 파티를 망치려 한다고 생각하며 질투심에 불타올랐다. 그녀는 세아를 공개적으로 망신 줄 계획을 세웠다. 수아는 마이크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섰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박진우 씨와 저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강태민 씨께서 특별한 분을 모셔왔다고 하니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이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강태민 씨의 새로운 여자친구 김세아 씨입니다. 수아는 비열하게 웃으며 세아를 무대 위로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세아를 조롱하고 그녀의 정체를 밝혀 망신을 줄 생각이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세아에게로 향했다. 태민은 당황했지만 세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민의 손을 잡고 침착하게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고 그녀의 미소는 자연스러웠다. 수아는 세아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었다. 김세아 씨, 듣자 하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요. 이런 자리는 처음이실 텐데 많이 긴장되시겠어요. 혹시 강태민 씨 돈 보고 오신 건 아니고요. 수아는 노골적으로 세아를 모욕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사람들은 수아의 무례함에 놀랐지만 동시에 세아의 반응을 궁금해했다. 태민은 분노에 휩싸여 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세아가 그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세아는 수아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이수아 씨, 저는 제 노력으로 번 돈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당신도 잘 아실 텐데요. 세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수아를 향한 날카로운 비수가 담겨 있었다. 수아는 세아의 방역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었다. 하하, 말솜씨가 제법이네요. 혹시 무슨 재주라도 있으세요? 이런 자리에서 선보일 만한 재주 말이에요. 수아는 세아에게 노래나 춤이라도 시키려는 듯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세아에게로 향했다. 사람들은 세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했다. 태민은 세아를 걱정했지만 세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다. 재주라. 저는 노래나 춤보다는 제가 가진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특히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박진우 씨와 이성철 회장님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더욱 흥미로울 것 같군요. 세아의 말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는 세아의 말을 듣고 경악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민주는 세아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강렬한 결의를 읽었다. 세아는 마이크를 들고 침착하게 말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강태민 씨의 가짜 여자친구 역할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30년 전 실종된 최은서 씨의 남편 그리고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기억의 저장고 프로젝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이성철 회장님과 박진우 씨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세아의 폭로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들은 사병들에게 세아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태민은 세아의 폭로의 충격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그녀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세아의 가족과 관련된 복수극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태민은 세아를 보호하기 위해 사병들에게 달려들었다.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다. 태민은 사병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세아를 보호했다.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비밀과 관련된 사람들도 연 회장에 숨어 있었고 그들은 세아의 폭로에 당황하여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듯한 혼란을 야기했다.
그 틈을 타 세아는 마이크를 들고 자신이 녹음한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 아버지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녹음 파일 속에는 퀀텀 암호화 기술의 탈취 과정, 그리고 세아의 아버지를 살해했던 계획들이 낱낱이 담겨 있었다. 녹음 파일이 연 회장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은 경악했다.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잔혹한 본성에 분노했고 그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태민은 사병들을 제압하고 세아에게 다가갔다. 세아 씨, 당신은 대체 누구죠? 이 모든 게 당신 가족과 관련된 일이었군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떤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태민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슬픔과 함께 어떤 해방감을 담고 있었다. 저는 최은서입니다. 30년 전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최은서의 딸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세상에 밝힐 때가 왔습니다. 세아의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연 회장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강우 아저씨가 세아의 지시대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경찰은 연 회장을 포위하고 그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이날 김세아는 강태민의 가짜 여자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위한 복수와 정의를 실현한 진정한 여인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태민은 세아의 진정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매력을 느꼈다. 그는 이제 세아를 단순히 도구로만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삶을 뒤흔들 진정한 인연이었다. 김세아의 폭로는 연 회장을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는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나갔고 연 회장은 경찰과 취재진 그리고 충격에 빠진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강태민은 세아를 보호하며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눈빛은 세아를 향한 놀라움과 함께 그녀의 과거와 진정한 정체에 대한 깊은 궁금증으로 가득했다. 그는 세아가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자신과 깊이 얽힌 복잡한 과거를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서의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후 세아는 옷을 갈아입고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태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최은서의 딸이며 30년 전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가족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계획을 세웠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섀도우 코퍼레이션과 기억의 저장고 프로젝트에 대한 진실, 그리고 아버지가 개발했던 퀀텀 암호화 기술이 어떻게 그들의 탐욕 때문에 파멸로 이어졌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태민은 세아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앞에 앉아있는 여인이 이렇게 끔찍한 비극을 겪었고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며 복수를 계획했다는 사실에 그는 경외심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세아를 그저 가짜 여자친구이자 복수를 위한 도구로만 여겼던 것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 태민은 세아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세아 씨,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세아는 태민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강태민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제 가족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중요한 조력자였어요. 태민은 세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비전테크의 자원을 동원하여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모든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숨겨진 비리들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했다. 그는 또한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하여 세아의 가족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진실을 밝히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 그들은 언론을 매수하고 거짓 증언을 지시하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하지만 세아가 가진 녹음 파일과 민준이 확보한 기억의 저장고, 핵심 데이터 앞에서 그들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는 세아를 향한 극심한 증오심을 드러냈다. 그들은 법정에서 세아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박진우는 특히 세아가 과거 자신들의 하청업체 사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들먹이며 그녀를 깎아내리려 했다. 겨우 하청업체 사장 딸 주제에 감히 우리를 건드려 나 아버지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의 비열한 외침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세아는 그들의 조롱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그들의 모든 주장을 반박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추악한 본성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로 그들을 압도했다. 그때 법정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다. 쉐도 코퍼레이션이 개발한 기억의 저장고 기술이 단순히 기억을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기억을 조작하거나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기술은 이성철 회장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했으며 과거 자신의 부하였던 이강철 회장의 뇌 속에 대규모 폭발 사건에 대한 거짓 기억을 심어 그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이다. 김민준이 과거 이강철 회장을 추적했던 미해결 사건이 이제야 풀렸다. 이성철 회장은 자신의 모든 죄를 숨기기 위해 이강철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이성철 회장의 잔혹함과 탐욕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민준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이성철 회장이 어떻게 이강철 회장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이성철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이성철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아와 태민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아의 가족이 화재로 사망한 것은 단순한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세아는 이성철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이성철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제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의 기억을 조작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세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성철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는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성철 회장의 거대한 제국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된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연 회장은 한동안 고요했다. 모든 사람들은 세아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고 그녀의 빛나는 존재감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태민은 세아의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세아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세아를 가짜 여자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진정한 동반자로 여겼다. 세아는 태민의 눈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침내 가족의 복수를 이뤘고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평화와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몰락은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김세아와 강태민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쉐도우 코퍼레이션의 잔재와 이성철 회장이 언급했던 기억의 저장고, 기술의 진짜 목적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태민은 세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호했다. 그의 집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고 세아는 그곳에서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민서와 태민은 이강우 아저씨와 함께 이성철 회장의 모든 비밀을 파가기 시작했다. 태민은 비전테크의 모든 자원과 인맥을 동원하여 이성철 회장의 숨겨진 자금 흐름과 정치권 및 재계 인사들과의 은밀한 관계를 추적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과거 쉐도우 코퍼레이션과 관련된 미제 사건들을 재검토하며 그들이 개발했던 기억의 저장고 기술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파헤치려 했다. 이성철은 단순히 돈에 미친 악당이 아니야. 그는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거야. 이강우 아저씨가 말했다. 그 기술은 인간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어쩌면 그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하여 세상을 지배하려 했을 수도 있어. 세아는 이성철 회장이 이강철 회장의 기억을 조작하여 대규모 폭발 사건에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이강철 회장 또한 이성철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이성철 회장의 비밀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그녀는 과거 패션 디자이너 시절 이성철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비리를 우연히 알게 되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비리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저장고 기술과 관련된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서와 태민은 이성철 회장의 숨겨진 아지트를 찾아내기 위해 그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재정 내역을 추적했다. 그들은 이성철 회장이 프로젝트 오블리비언이라는 이름의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오블리비언은 망각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이 프로젝트는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특정 기억을 지우거나 조작하여 사회를 통제하려는 이성철 회장의 최종 목표였다. 그는 이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세상에서 지우고 영원히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세아는 프로젝트 오블리비언의 존재를 알게 되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희생된 이유가 이 기술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세아의 아버지가 퀀텀 암호화 기술을 개발했던 것은 기억의 저장고 기술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이를 막기 위한 일종의 방어막을 만들려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성철 회장은 세아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기술을 탈취하여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려 했던 것이다. 민서와 태민은 프로젝트 오블리비언의 핵심 연구시설이 이성철 회장의 숨겨진 별장 지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별장이었지만 지하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중무장한 사병들로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었다. 이성철 회장은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숨기고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완성하여 세상을 지배하려 했다. 세아는 자신이 직접 이성철 회장의 별장 지하 연구실에 침투하여 프로젝트 오블리비언의 모든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나섰다. 태민은 세아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세아의 눈빛에서 강렬한 의지를 읽었다. 이건 제 가족의 복수이자 세상의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제가 직접 해야 해요. 세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민은 세아의 결심을 존중했다. 그는 비전테크의 모든 기술력을 동원하여 세아의 침투 작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과거 형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세아에게 침투 기술과 위기 대처 요령을 가르쳤다. 세아는 잠입 전문가의 훈련을 받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뛰어난 학습 능력과 타고난 직감으로 모든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작전 당일 밤 세아는 태민과 이강우 아저씨의 지원을 받으며 이성철 회장의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세아는 최첨단 침투 장비를 착용하고 그림자처럼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지하 연구실로 향했다. 지하 연구실 문은 육중한 강철문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문 앞에는 레이저 센서와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잠금 장치는 홍채 인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다. 세아는 태민의 도움을 받아 센서들을 피하고 이성철 회장의 홍채 정보를 해킹하여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 했다. 하지만 이성철 회장은 보안 시스템을 수시로 업데이트했고 그의 홍채 정보는 이중 암호화되어 있었다. 태민은 해독에 어려움을 겪었다. 젠장 이성철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서 해독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태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세아의 귀에 들려왔다. 그때 세아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홍채 인식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스템의 한쪽 구석에 미세하게 금이 간 부분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외부 충격으로 인해 생긴 금처럼 보였다. 세아는 자신의 머리핀을 꺼내 금이 간 부분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오작동을 일으켰다. 지금입니다. 세아 씨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마비됐어요. 태민이 소리쳤다. 세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홍채 인식 시스템에 자신의 눈을 갖다 댔다. 시스템은 이성철 회장의 홍채로 착각하고 삐빅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육중한 강철문이 조용히 열렸다. 세아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연구실 안에 가득 쌓여있는 프로젝트 오블리비언의 연구 자료들과 함께 기억의 저장고의 핵심 장치를 발견했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을 서둘러 자신의 가방에 담았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이성철 회장의 경비원들에게 포착되었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사방에서 경비원들이 몰려왔다. 침입자다. 당장 제압해. 경비원들의 거친 목소리가 지하 연구실에 울려 퍼졌다. 세아는 포위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다. 세아는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녀는 용감하게 저항하며 증거가 담긴 가방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다. 그녀는 훈련받은 격투 기술을 발휘하여 경비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녀는 위기에 처했다. 그때 태민은 지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이성철 회장의 별장 전체의 전자기기에 과부하를 걸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별장 전체의 전기가 끊기고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경비원들은 당황했고 세아는 그 틈을 타 연구실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별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가까스로 태민이 기다리고 있는 차량에 몸을 실었다. 성공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세아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성철 회장은 자신의 별장에 전기가 끊기고 연구실이 털렸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세아와 태민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김세아 강태민,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반드시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성철 회장의 광기 어린 외침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세아는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제는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이성철의 모든 죄를 밝혀낼 때였다. 이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민서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비밀 연구실에서 가까스로 탈출하여 강태민이 기다리는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성철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성공했습니다. 태민 씨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민서는 숨을 헐떡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민은 민서의 무사 귀환에 안도하며 그녀를 맞았다. 그들은 확보한 증거들을 즉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USB에 담긴 데이터 서류, 그리고 이성철 회장이 언급했던 프로젝트 오블리비언의 상세한 연구 기록까지. 모든 증거는 이성철 회장의 추악한 범죄와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이용한 인간의 기억 조작,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통한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저지른 살인과 증거 인멸까지. 민서는 증거들을 보며 분노와 함께 전율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에요. 이건 인류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예요. 이성철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짓밟았어요. 민서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해요. 제 가족과 모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이성철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이성철 회장은 자신의 비밀 연구실이 털렸다는 사실을 알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민서와 태민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렸다. 그는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하여 이성철 회장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이성철 회장은 자신의 마지막 발악으로 민서와 태민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을 동원하여 민서가 기자회견을 열 연회장에 폭탄을 설치하고 민서와 태민 그리고 모든 취재진을 한꺼번에 제거하려 했다. 그는 이 계획을 통해 자신의 죄를 영원히 묻고 복수심을 채우려 했다. 한편 민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성철 회장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모든 윤리를 걸고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 그녀는 박준혁의 죽음을 잊지 않았다. 민서는 강태민에게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줄 것을 부탁했다. 강태민은 민서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갑시다. 당신이 밝히려는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니까요. 기자회견 당일 연회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민서의 얼굴에 드리워진 슬픔과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민서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이성철 회장의 추악한 범죄와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모든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민서는 기자회견장에서 이성철 회장의 모든 비리 증거를 공개했다.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이용한 인간의 기억 조작 기록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잔혹한 실험 보고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저지른 살인과 증거 인멸에 대한 상세한 증거들까지. 특히 민서의 아버지가 개발했던 퀀텀 암호화 기술이 이성철 회장에게 어떻게 강탈당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가족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자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서는 가족의 비극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연회장 바닥에서 희미한 틱 소리가 들려왔다. 이강우 아저씨가 미리 설치해둔 폭탄 감지기가 작동한 것이었다. 이강우 아저씨는 즉시 민서에게 폭탄이 설치되었다고 알렸다. 민서야, 폭탄이다. 당장 대피해. 이강우 아저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민서의 귀에 들려왔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향했다. 민서는 당황했지만 그녀는 단상 위에서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움켜쥐었다. 모두 대피하세요, 빨리. 민서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강태민은 민서에게 달려가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면서도 민서를 데리고 연회장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폭탄은 연회장 출구 쪽에 설치되어 있었다. 출구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폭탄이 그쪽에 있어요. 민서가 소리쳤다. 민서와 태민은 연회장 안쪽에 고립되었다. 폭탄의 타이머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이성철 회장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이 연회장으로 들이닥쳐 민서와 태민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민서가 증거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민서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요원들과 맞섰다. 그녀는 훈련받은 격투 기술을 발휘하여 요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강태민도 민서의 옆에서 요원들을 막아섰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행동은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폭탄의 타이머는 이제 10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서와 태민은 절망에 빠졌지만 그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민서는 이성철 회장의 모든 죄를 밝혀내고 자신의 가족과 모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민서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마이크를 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움켜쥐고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이성철, 당신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당신의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의 거짓말을 모두 폭로할 거야. 민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하늘로 던졌다. USB와 서류들은 연 회장 바닥에 흩뿌려졌다. 광괭음과 함께 연 회장이 폭발했다. 민서와 태민은 폭발의 충격에 몸을 날렸다. 그들의 몸은 파편에 휩싸였다. 이성철 회장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폭발 직전 이강우 아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수부대가 연 회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민서가 던진 증거물들을 확보하고 민서와 태민을 구출했다. 민서와 태민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진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민서와 태민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그들의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진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이성철 회장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민서의 용기와 태민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민서의 기자회견과 연 회장 폭발 사건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성철 회장의 추악한 범죄와 쉐도 코퍼레이션의 비윤리적인 실험, 그리고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이용한 인간의 기억 조작 사실이 낱낱이 공개되자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이성철 회장의 잔혹함에 경악했고 그를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성철 회장은 감옥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복수심에 불타올랐지만 이미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그의 모든 거짓말은 만천에 드러났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성철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민서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이강우 아저씨가 확보한 모든 자료들, 그리고 태민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기억의 저장고 기술로 기억이 조작되었던 이강철 회장의 증언은 이성철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이강철 회장은 이성철에게 속아 누명을 썼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 결과 이성철 회장은 살인 납치 불법, 생체 실험, 기억 조작 폭탄 테러 등 수많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종신형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최성호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민서와 태민은 병원에서 회복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의 복수를 이루었고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최은서 재단을 설립하여 기억의 저장고 기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비윤리적인 과학 연구를 고발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진실을 밝힌 용감한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강태민은 비전테크의 CEO로서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이성철 회장과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태민은 민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민서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가짜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실현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최은서 재단의 고문으로 합류하여 민서를 도왔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헌신했다. 이강철 회장 또한 병원에서 회복 후 최은서 재단에 합류하여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비윤리적인 과학 연구를 막는 데 힘썼다. 그는 민서에게 깊이 사과했고 민서는 그를 용서했다. 민서와 태민은 함께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선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들은 이 기술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들의 기억을 보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과학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복수를 위한 가짜 여자친구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한 여인의 용기와 지혜가 거대한 악의 음모를 밝혀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며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위대한 여정으로 마무리되었다. 민서는 이성철 회장의 오만함에 맞서 자신을 증명했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녀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